윤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되면서 향후 전국은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현재는 동부구치소로 이송이 된 상황인데 앞서 김 전 장관이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6시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급 체포가 이뤄진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번 계엄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핵심 인물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그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게 행해졌다 그런 얘기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엇갈리는 어떤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핵심 인물에 대한 어떤 조사는 불가피하고 검찰에서 그걸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나와서 조사를 임할지 오고 가는 서로 간의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 탄핵 직후였고 또 예. 어제 오전 상황에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의 어떤 기획과 연출과 사실상 현장에서의 어떤 지휘를 맡은 당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본인의 입장과 그날 밤에 대한 계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뭐 정치권과 아니면 언론에서 제기되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해명이 필요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에서는 신병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중대 범죄라고 예.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신 구속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지켜본 위헌적 계엄과 내란 시도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벌써 뭐 지난 화요일 밤이었으니까 4일,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춰진 게 이상하고요. 예. 그 사이에도 뭐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일제히 발뺌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강제로 구인되고 체포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자진 출석하는 모양새가 그나마 덜 불명예스럽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자진 출석한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체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관건은 검찰과 경찰 이렇게 또 군까지 지금 다양한 이제 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과연 이 수사가 체계적이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실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느냐. 뭐 첫 출발로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체포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조금 국민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수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 뭐 당초 검찰에서는 김 전 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있었는데 네. 김 전 장관이 그보다 먼저 자진 출석을 했잖아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계엄을 기획을 해서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고 계엄이 이루어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떤 계엄을 건의했을 때 본인의 생각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어떤 계엄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어떤 지휘하고 했을 때의 계엄과 실제로 국민들이 받아들인 부분과 실제로 계엄에 같이 했던 일선에 있던 군인들의 어떤 인식과 그다음에 어떤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야당에서 긴급하게 긴급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로 도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자기는 그럴 이유가 없다.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과 야당의 어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해명을 하겠다. 나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해서 먼저 스스로 자진 출두를 해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시점이
탄핵이 어제 부결된 이후에 뭔가 국민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과 지금 공수처까지 수사를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심리도 작동한 것으로 봅니다. 예, 뭐 이 타임라인을 좀 보면 지난 5일에 출국 금지 조치가 먼저 내려졌고 그 다음에 빠르게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뭐 조금 전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좀 전해드렸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한 시각을 보면은 새벽 1시가 넘잖아요. 이렇게 심야 시간에 출석을 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이 눈치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대통령의 그 계엄 그리고 내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권 일각에서 뭐 대통령의 정당한 뭐 권리 행사다, 뭐 불가피한 행사다 이런 옹호성 발언들도 있었고 전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사이에서 좌면우고한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여당의 분위기는 뭐 위헌적인 개헌 그리고 내란 시도 여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희 탄핵을 통한 어떤 그 사고의 어떤 그 처리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떤 큰 흐름은 정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미적거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다음에 그 불만을 검찰이 고스란히 받아 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서는 본인이 주도한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련성을 부정을 하기도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김용현 장관에게 지금 전 장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관련자들의 책임. 즉 예를 들면 이제 방첩사령관이나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요인 체포라든지 선관위 그 서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과는 또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침묵을 하고 있거나 늦게 갈 경우에 관련된 억측이나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발언 이것 때문에 본인이 총대를 매겠다 어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김 전 장관이 앞서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긴급 체포와 함께 휴대전화도 압수가 된 상황인데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자료는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네. 포렌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을 탈퇴를 할 때 재가입했다고 하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있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렇다면 포렌식을 통해서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인신을 어떤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진술과 그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가지는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1차적인 자료가 제가 볼 때 휴대전화라고 봐요. 아무래도 텔레그램을 사용했으면 그 관련된 어떤 지시나 아니면 관련된 문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렇게 특전사나 수방사,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그런 인물들의 어떤 인터뷰가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유튜브 속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크로스 체크에서 엇나가는 진술, 엇갈리는 진술을 좀 배제하면서 사실에 기초했을 때 그 사실은 결국 증거 아닙니까? 주장이라는 건 사실 어떤 본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이 과연 그 사이에 어디 있을지는 결국 팩트, 그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통한 대화 복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여러 가지 어떤 증거와 함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텔레그램에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정황 그리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밝혀지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예를 들어 방첩사 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문서가 파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엄 같은 경우야 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관련 인물들이 범위가 굉장히 이제 한정돼 있지만 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예. 또 누가 가담했는지 예.
이거는 문서라든지 통화 내용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지금 내란 가담자들이 소위 음지에 있는 내란 가담자들,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이런 가담자들이 사실은 이제 수사나든지 이런 데서 빠져나갈 수 있고 예. 또 추후에 아직까지 대통령의 그 직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나 국방부에서는 제2의 계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북한에 대한 도발을 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자들의 철저한 검거 그리고 수사를 위해서는 빠른 조사와 빠른 압수수색 그리고 뭐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빠른 체포와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관련자들 증거 확보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내란죄 관련인 수사가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될지, 어느 범위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물론 뭐 증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사실 야당이 고발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된 사람이 이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김영현 전 장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과 검찰의 야당의 주장이 그러고 검찰의 어떤 수사의 어떤 종착지는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있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검찰의 수사가 조금 속도를 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그다음에 정치권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비상계엄은 헌법에 의해서 발동이 되고 헌법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게 직권남용에 있고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확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이나 언론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법성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거를 재판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법적 수사를 통해 가지고 가르마가 타지는 그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자들이 굉장히 수사에 적극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사태 관련자인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서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가 갈리고 있는데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내란이라고 해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국회 요인 체포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여당, 야당 대표에 대한 그리고 주요 국회의 요인들에 대한 체포 요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연관돼 있고 또 국정원 1차장 또 방첩사령관 이렇게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정원장과 소위 국정원 1차장 간의 진술이 예. 엇갈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국정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했다가 계엄에 대해서 뭔가 좀 탐탁지 않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대통령이 1차장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소위 패싱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기 때문에 국정원장도 그 상황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추후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1차장이 얘기를 했을 때 국정원장이 부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정원장도 방조 또는 묵인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증거인멸이라든지 말 맞추기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검찰도 뭐 빠르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문제예요. 국민의힘은 지난 여름에도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이 한 점 없을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진상해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단 하나도 해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의 진상규명,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과연 얼마만큼 생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진술이 엇갈려서 굉장히 진실 공방으로 좀 빠지는 모양새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시가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저도 좀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통령과 국정원 1차장과의 그 관계가 소위 말해서 사적인 관계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 때부터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였고 국가안보실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장을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면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국정원장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다만 저는 이제 국정원장과 1차장 사이에 어떤 그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술이 엇갈리는데, 저는 1차장의 어떤 그런 지시에 의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본인의 상관인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 상관이 모르게 더 위에 있는 상관이 저한테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좀 난처하잖아요. 이거를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 상관한테 얘기해서 위에 있는 더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상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공식적으로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계엄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 계엄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 대표한테 설명을 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안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왜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해서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해가지고 불러서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과하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는 총리 공관에서, 그리고 오늘은 한 총리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을 예정인데요. 회담 이후에 좀 담화문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회동 내용 어떨까요? 아무래도 어제 탄핵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답을 딱 정해놨어요. 탄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탄핵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어느 정도 제한을 놓고 그 과도기전 상황에서 국무총리나 그런 분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하고요. 내각을 거국 내각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정은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게 어떤 선거일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8년 전에 어떤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에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은 냉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다를 떠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영과 대결 논리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비극, 두 번째는 희극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전의 방식과 똑같이 가야 될 이유가 없고요. 이게 바로 정치가 해결해야 될 정치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과학의 모든 것들을 법적 재단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1차 허들인 그 탄핵의 어떤 부결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 야당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에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야권에서는 매주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또 하나, 질서 있는 퇴진이 과연 우리 헌법에 어디 명시가 돼 있습니까? 법률에 없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총리가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 배제라고 그랬는데, 직무 배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에 없습니다. 직무 배제를 누가 직무 배제를 권한시킬 권한을 부여를 했고, 그분들에게 또 직무 배제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둘 때까지, 본인이 하야하거나 퇴임할 때까지 권한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어요. 만약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9개월이든 1년이든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직무배제라고 했지만,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시도했던 것처럼 북에 대해서 도발을 시도했다. 그러면 비상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미명하에 탄핵을 갖다가 지금 부결시켰는데, 사실상 이거는 더 큰 혼란, 그리고 더 큰 불확실성 속에 우리나라의 정치와 시스템을 맡긴 거다, 내던진 거다. 핵심은
헌법을 위반을 유린하고 그다음에 내란을 시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은 명확하게 절차가 있어요. 이런 위법을 행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를 했습니다. 아까 지난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국가가 혼란됐고 국정이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 당시에 소위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 전 총리 그분 어떻게 했습니까? 혼란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뭐 헌법재판소장 저기도 그 재판관도 임명도 했고요. 인사도 다 진행됐습니다. 자, 지금 법에 근거도 없는 직무 배제와 대통령 내란 수괴가 여전히 그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혼란이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더 큰 불행이자 불확실성에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끝으로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가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현재 권력이 어떻게 보면 중단이 된다고 하면 미래 권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안정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여야 어떻게 보면 어떤 대화의 협치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 우리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뭐냐면 탄핵이라는 그 부분은 여러 경우의 수의 하나입니다. 그거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만약에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했을 때 만약 혹여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거 납득을 할까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야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탄핵만 오로지 정답론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어떤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법의 시간보다 조기 대선의 시간을 앞당기고자 한다는 그런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직무 배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세 흐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헌법 위반과 그리고 내란 선동의 이런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내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그 정말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그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지금 내란 획책 그리고 헌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여당은 자꾸 이재명 대표를 들먹이면서 당리당략에 빠져서 내란도 부정하고 내란에 대한 탄핵도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그런 그 소위 말하면은 그 투표에 대해서 부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러면 지금 감춰진 소위 말하면 내란 참여 세력들이 다시 언제든지 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 되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왜 여당이 나서서 국민들의 선택을 이렇게 갈 거니까라고 예단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란 준동 세력들이 호도하지 않게끔 법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국민들이 그 다음 대통령에 대한 고민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